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대한민국의 항공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세계 각국은 한국이 언제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는가라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적대 국가들의 반응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을 위협해온 잠재적 적성국들은 KF-21 전투기의 발전을 지켜보며 시기와 열등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자주국방을 위한 열정과 끈기로 차근차근 쌓아올린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국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는 자국의 제-20 전투기 기술력을 자화자찬하며 대한민국의 군사 기술을 과소평가하던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KF-21 전투기의 성공적인 이륙과 비행시험을 목격한 이후 입을 다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대한민국의 항공기술은 이제 세계 군사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혀가고 있으며 그 성과에 세계 최강국인 미국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보수 언론들은 대한민국이 자체 기술로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미국의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불과 20여 년 만에 KF-21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을 성공시켰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항공 기술력을 빠르게 확보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스텔스 전투기의 설계 기술을 비롯해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레이더 차단 기술과 메타물질 시뮬레이션 기술까지 갖추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주변국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스텔스 형상 설계가 완료된 이후 국방과학연구원은 KF-21 전투기의 컴팩트 레인지 시설을 구축하여 레이더 반사율을 최소화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와 유사한 블록3 계획까지 공개되었으며 항공 엔진 기술 발전 소식까지 전해지자 중국과 일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항공기의 핵심 기술인 엔진 개발은 현재 전 세계에서 단 5개 국가만이 독점하고 있는 분야로 도전조차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어 빠르게 엔진 기술력을 발전시키면서 중국과 일본은 더욱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환구15와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등은 대한민국의 항공군수 산업을 강대국 수준의 실질적 위협이라고 표현하며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KF-21 전투기 사업은 대한민국 공군의 노후화된 전투기 대체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단계적 개발 전략을 채택해 블록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최근 실전 조립이 진행된 KF-21 블록2 시제기에는 7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공대지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내부 무장창 웨펀 베이 운용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블록2 기체가 실전 배치된 후 곧이어 KF-21 블록3 스텔스 버전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블록2 배치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블록3와 가오리 X2 무인 전투기의 공동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F-21 개발 초기인 2014년 당시 국방과학연구원은 블록1과 블록2 개념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시 블록3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국회의 승인은 없었지만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상황이 급변하였고 고난이도 기술 개발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블록3가 5세대를 넘어 6세대 스텔스 전투기 형태로 발전할 것이며 미국의 F-35 전투기보다 더욱 뛰어난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의 성능은 이미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상당히 유사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보통 첨단 무기 개발에는 최소 7년 이상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빠른 연구 개발을 통해 스텔스 기술력을 입증해왔고 한국형 무인 스텔스 개발 사업과 결합하여 KF-21 블록 3뿐만 아니라 차세대 무인 전투기까지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블록3에는 F-35 전투기의 최신 기술을 뛰어넘는 내장형 웨펀베이, 고성능 전자광학 조준 장비 그리고 최신식 항전 장비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스텔스 기반 기술들은 모두 국산화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이를 하나씩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KF-21 보람에는 나팔 전투기나 유로파이터와 달리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F-22 랩터와 F-35 스텔스 형상 설계 개념이 적용되었으며 기체 구조에는 레이더 흡수 구조제를 활용한 센서 통합 기술이 접목되었습니다. 이는 6세대 항공기 개발에 있어 중요한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스텔스 기술들도 다수 적용되었으며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텔스 성능을 결정짓는 요소로 형상 설계를 꼽지만 실제로 스텔스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지에 따르면 노출된 엔진 블레이드와 엔진 열기가 스텔스 성능을 가장 크게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기체를 구성하는 리벳과 연결 부위 그리고 동체를 일자형으로 이어 붙이는 기존 방식 역시 스텔스 성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는 F-117 전투기와 같은 지그재그 설계를 도입해 레이더 반사율을 줄이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엔진의 성과는 세계 각국을 놀라게 할 정도입니다. 단순히 군사 강국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한국의 방산 기술에 관심이 없던 국가들조차도 대한민국의 눈부신 무기 기술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군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기술진은 5,500파운드급 터보팬 제트 엔진의 핵심 부품인 터빈 블레이드와 코어 실증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8,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추후 10,000파운드 이상급 엔진 개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올해경에는 한국산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국산 무인기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 전장의 전투기 엔진은 70만 개 이상의 초정밀 부품이 투입되며 엔진이 발생시키는 엄청난 열을 감당해야 하는 기술적 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최첨단 전투기에 사용되는 바이패스 엔진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한국형 제트 엔진은 저 바이패스 엔진과 고 바이패스 엔진으로 나뉘는데 이는 공기의 유입 및 압축 비율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민항기의 경우 장거리 운용과 연비 효율을 고려해 고 바이패스 엔진을 사용합니다. 반면 초음속 전투기처럼 높은 기동성을 요구하는 경우 저 바이패스 엔진이 필수적입니다. 저 바이패스 엔진은 터보팬 엔진의 한 종류로 터보팬을 통해 유입된 공기의 상당 부분을 엔진 내부로 보내 출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엔진 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안정성 확보입니다. 엔진의 작은 결함 하나만으로도 전투기는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항공기 개발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과 프랑스조차도 새로운 엔진 개발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가 협력하여 개발 중인 엔진 역시 KF-21 전투기에 탑재될 저 바이패스 엔진이며 성공하기까지 상당한 기술적 난관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연구진들은 터보팬 엔진의 성능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엔진 면허 생산을 통해 기술력을 축적해왔으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스텔스 무인 정찰기에 사용할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코어 설계를 완료하고 전방 터빈 블레이드의 압축비를 더욱 높이는 방식으로 소형 엔진 대비 극한의 추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 덕분에 한국이 개발한 엔진의 수명은 2,000시간 이상으로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F-16 전투기의 단발 엔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한국산 엔진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자체 제작한 엔진을 활용한 군용 무인 스텔스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독자적인 엔진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산 엔진을 사용하면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전력 유지에도 더욱 효과적입니다. 현재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엔진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인 가오리 X2의 기술 실증에 사용될 예정이며 5,500파운드급 추력 코어를 기반으로 8,000파운드 이상의 추력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되면 국산적 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을 탑재한 꼬리 없는 국산 스텔스 무인기가 실전 배치될 전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하반기에 스텔스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KF-21 보람의 블록3 개량형을 6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진화시키는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발진에 따르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요소는 내부 무장창과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등의 통합 내장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관련 기반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KF-21 전투기는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력만으로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합동참모본부는 저피탐 무인항공기 도입을 장기 소요 사업으로 편성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정찰기 사업은 2010년대 초반부터 극비리에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그 개발 성과가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남은 과제는 대형 무인 스텔스기에 탑재할 엔진이며 국산 엔진은 이미 소형 무인기를 중심으로 실전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국의 엔진 개발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F-35 전투기에 장착된 최대 18,000파운드급 엔진을 언급하며 아직 5,5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한 한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애프터버너 사용 시 33,000파운드까지 출력을 낼 수 있는 F-35의 엔진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자주 국방을 이루는 국가만이 국제 정세 속에서 독립적인 군사 역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투자한 시간은 불과 10년 남짓에 불과하며 군용 제트 엔진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도 2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T-50 고등운 연기조차 미국산 엔진을 사용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이제는 자체적인 엔진을 제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수많은 군사 강국들이 전투기 엔진 개발에만 수십 년의 시간을 투자했지만 대한민국은 이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특히 엔진 기술은 기술 보유국들이 철저히 통제하는 1급 기밀 사항으로 그 어떤 나라도 선뜻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맨 땅에서 시작해 단 20년 만에 세계적인 수준의 엔진 개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한국은 주변국들과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으로 첨단 기술력으로 무기 체계를 발전시키며 국제사회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엔진 개발과 스텔스 전투기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자주국방 실현의 기틀을 더욱 견고히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KF-21 전투기 실전 배치가 코앞까지 다가오면서 해외 외신들은 한국의 국방력 변화와 동북아의 패권 이동에 대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KF-21 전투기 개발 속도는 세계에서도 유례없을 정도로 빠른 편입니다. 한국산 전투기 개발 계획은 기존 예상보다 3년 일찍 성공하였으며 이제 한국산 전투기에 국산 엔진까지 탑재하겠다는 포부가 더 이상 허세가 아닌 현실 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데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더욱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힘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존 해외 업체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국산화 기술 협력 생산에 나섰는데요. 이는 향후 우리 KF-21 전투기에 탑재할 독자 엔진 기술을 확보하여 자주국방을 실현시킬 계획의 일환으로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으로 대한민국은 점진적 성장을 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행보에 미국 공영 언론 CNN에서는 전투기의 핵심이라 언급되는 엔진 개발에도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대한민국 첨단 기술력과 방산 무기에 대한 특집 보도를 실었습니다. 다양한 해외 언론이 대한민국 KF-21 전투기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이 방산업계에서 미국과 유럽에 이어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미래 전망을 내놓은 한편 최근 한국의 5년간 수출 성장 규모와 육해공 군사력 분야를 보자면 100년 전부터 첨단 전술무기를 생산해온 유럽 국가들조차 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KF-21 전투기에 장착할 고성능 군용 항공엔진 제작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대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군사저력을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공개된 6대의 실험기체와 비공개 3대의 기체로 연속적 비행과 이착륙, 신무기 테스트 등 무수한 성능 시험과 엔진 테스트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구조 건전성 시험에 대한 3가지 임무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아직 민간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산 1호기 조립이 완료되며 최종 지상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는 놀라운 성능으로 연일 감동을 주고 있는데 한국산 전투기의 독립적인 운용을 위해서 국산화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과거 우리 국민들조차 한국 항공엔진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지만 우리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고 수년 전부터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고난이도 엔진 개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엔진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켜왔으며 이제는 무인기에 국산 엔진을 탑재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인기에서 먼저 부품 신뢰성이 확보되는 순간 대한민국 KF-21 전투기 등을 유인기에 탑재하여 엔진 개발을 시험할 예정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에 탑재될 국산 엔진은 그 추력을 빠르게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추중비를 높여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추중비가 높으면 엔진의 힘이 많이 적용되어 전투기에 더욱 고난이도 기술이 들어가며 고고도 비행과 급감속 등 자유로운 고난도 기동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최근 KF-21 전투기는 다양한 고성능 비행을 진행하여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극찬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구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KF-21 전투기 엔진 개발에 농축된 첨단 기술력이 접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 엔진까지 완벽하게 국산화되는 순간 순수한 국산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되며 새로운 고기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에 최근 한국과 방산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영방산 공동수출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영국은 대한민국 KF-21 전투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산 F-35 전투기 생산이 늦어져 언제 인도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F-35 추가 도입 대신 한국으로부터 KF-21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양한 시험 비행이 투명성 있게 검증되자 한국과 방산 계약을 맺은 영국은 물론이고 정권 안정화에 진입한 폴란드까지도 KF-21 전투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내외부적으로 수출협약 성공가도를 달리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KF-21 전투기가 전배치되기 바로 직전 초도 생산시설 가동과 라인 증축에 성공적으로 마친 지금 보람의 증설 작업을 고작 9번 밖에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초 2026년까지 1차 생산 라인 가동 계획을 발표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청사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체의 결함이 발생되어 개발이 지연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지만 전투기 생산 라인 증설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다행히도 기체 결함과 전혀 상관없이 허가 승인이 계획 예정보다 늦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와의 협상이 진일보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자문위원회는 여전히 위협적인 러시아를 대비해 폴란드 공군이 가져야 할 적정 전투기 수량을 최소 150대로 권고했습니다. 현재 폴란드가 보유 중인 F-16 전투기와 도입 예정인 F-35, FA-50 전투기를 모두 합쳐도 130대가량이기 때문에 최소 20대의 전투기 추가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후보로 떠오른 것이 바로 KF-21 전투기입니다. 미국산 기체 도입은 굉장히 까다로우며 도입 시 지연되기 일쑤이기 때문에 빠른 도입이 필요한 폴란드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한국과는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대한민국과의 대규모 방산으로 인해 이미 호환성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고 빠르게 납품되는 한국산 무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머지 20대 전투기 자리는 KF-21 전투기가 차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공군이 매우 만족한 부분이 한국이 일정을 잘 지켰다는 것인데요. 오락가락하던 폴란드 정부는 대한민국과의 계약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한국과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싶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로 도약하는 블록2부터 6세대 가능성까지 보이는 KF-21 블록3까지 쭉 함께 가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수출 문제와 F-35 부품 결함 및 운용 보수 문제로 골머리를 썩히는 미국제 무기가 아닌 많은 부분에서 이미 많은 부분 협력이 오갔던 한국과의 공동개발이 좋은 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동일한 무기 수출 시장에서 최전선으로 평가받는 동유럽 국가와 손을 잡는 것이 주 유럽 대륙으로의 진출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를 제외하고도 많은 국가에서 한국산 전투기 구매에 대한 협의가 오가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KF-21 실전기체가 등장하여 그 저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국내 비관론자들은 현재까지 개발된 초음속 전투기는 FA-50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기본 성능 자체가 FA-50 경전투기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KF-21 전투기의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5세대로의 도약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현재 4.5세대 전투기가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경쟁력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계속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비관론자들은 KF-21 전투기 수출이 허상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KF-21 전투기는 대외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최초로 전투기 가격을 공개하였으며 이로 인해 더욱 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KF-21 전투기 도입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수출 계약이 완벽히 성사되려면 기체가 완벽히 한국군에 먼저 실전 배치되어야 하며 물밑 작업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신들을 살펴본다면 한국산 전투기가 주목받는 사실만을 확실한데요. 프랑스 현지 언론에서는 KF-21 전투기가 자국산 라팔 전투기의 라이벌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미국 CNN 역시 한국산 전투기는 전 세계의 돌풍을 몰고 올 것이라며 KF-21 전투기 구입 가능성이 높은 나라를 정리하여 보도했습니다. 동남아부터 남미, 유럽, 중동까지 다양한 나라들이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 목록에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대한민국 KF-21은 미국제는 물론이고 독일과 영국 같은 유럽제 무기와도 호환이 가능하여 탄탄한 수출 가격 경쟁력을 가졌습니다. KF-21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로서 독보적이고 실전에 적용하기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당한 도입 금액과 저렴한 보수 유지비를 필두로 호환성, 신뢰성, 납품 속도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조금은 더 낙관적으로 KF-21 전투기의 미래를 그려보아도 괜찮을 듯합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